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60K 위에 올라왔습니다. 밤사이에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모두 속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부분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수정이 됐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통화위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 부분이 코인과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에 디테일을 살펴보게 되면 고용 부분도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일단 경제는 안정적이긴 하되 이 경제가 조금씩 침체가 되고 있는 좀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소식들이 연설 통화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2% 되는 인플레이션에 꺾이는 것들이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회의록에도 이야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도 모두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부분 관련돼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비농업 고용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게 꺾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부분들 실업률 관련돼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지표였는데 지난 1년간 이 데이터를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통계청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고용 부분에 있는 지표를 무려 81만 개의 그 고용을 날려버렸어요.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지 못했고 더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하와 연결돼가지고 고용이 실제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경기가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50pp까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어제 하루 자산시장 플러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보시게 되면 60K와 61K 라인에 중요한 저항되면서 세력들 간의 다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 실제로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진하게 짙어진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물 매수세 특히 미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마켓이 점점 열리면서 아시아 마켓이 열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62K 라인의 숏 포지션이 강력하게 형성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61K 중반대에서 60K 후반대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도 같이 60K부터 진해졌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은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충분히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물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보라고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며칠 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보라고래가 올리는 거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60부터 61K를 어떻게 뚫려가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라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62K부터 64K 라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빠르게 뛰어넘어야 될 구간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섞여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70K를 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하락을 급락을 하고 48K까지 빠지면서 보시게 되면 이 롱숏 리퀴데이션의 비율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있는데 이제 순서상 3번 정도 롱 포지션이 많이 정리가 됐고 다음으로는 이제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될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료들을 보면서 숏 포지션이 좀 정리가 되고 보다 더 시장이 클리어해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변화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도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 부분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씩은 냉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팽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와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통화 팽창 시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 이런 게 있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칭 자산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마구 치솟을 때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가격을 때려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게 뭐 다 밝혀졌고요. 다만 통화 정책이 팽창을 할 때, 통화 정책이 위로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 그런 통화 정책의 스폰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이 바뀌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유동성이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유동성의 스펀지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 임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민주당의 이제 경선 대회거든요. 대회 중인데 경선 대회에서 뭐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쭉쭉쭉 빠져가면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하죠. 다급해지고 있고 점점 이거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관련돼서 서포트하는 정책 이야기를 할 거다. 암호화폐 산업을 서포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 조금씩 찔러보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본인의 정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들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점점 다급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조용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이 이제는 GBTC보다도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른 것들도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추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고 통화적인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을 중장기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확률적으로 부분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추세가 전환이 돼서 비트코인과 골드의 레이쇼가 이제 30은 넘어야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추세가 전환이 돼야 쇼터몰더들도 더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조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가지고 확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오픈 밸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OI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OI를 페이퍼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더 많은 수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OI를 정리하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불런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돼서 이 기간 동안 이 거품을 꺼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들은 정말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자리 같은 경우는 예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를 막 지나는 그런 지점에 접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고 있는 이번 사이클에 조금만 더 가면 전고점을 막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르게 전고점을 넘어섰잖아요. 뒤에 거품을 빼는 기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오는 그런 단계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뒤에 이 고통이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이 조정이 다른 때보다 더 길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속임수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한테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속임수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 왜 이걸 속임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눈속임을 위해 반감기 전에 오버슈팅을 만들었고 실제로 수많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3월달, 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을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바로 도입을 안 하고 서서히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25%만 기관 물량이기 때문에 서서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의도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 어떤 ETF보다도 빠르게 돈이 유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뭐 하다못해 QQQ가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더 빠르게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관이 25%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근데 다른 비트코인 흥행했던 다른 ETF들에 비해서 기관의 채택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크다라는 걸 비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11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미 홀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ETF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이 홀딩한 숫자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오버슈팅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 구간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기관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채택을 하고 있는 것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개인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인 시간이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를 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홀딩을 하거나 장기 투자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보게 되면 개인들 다 속이고 기관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은 잘 안 팝니다. 근데 1100개가 넘는 기관들이 1분기에는 900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만 몰라요. 사실 개인들만 모르고 이렇게 실제로 변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전체 이런 거예요. 전체 넓게 보면 미국채 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너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단기채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기채 시장에서 봤을 때 테더는 큰 손입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나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 재무부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1%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채 시장에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그냥 10조가 넘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더 커져갈 거고 테더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USDT가 아니라 USD 뭐 단위가 있겠죠. 다르함인가 그런데 USDD가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테더의 확장 그리고 미국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다음에 USDT가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커져나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하루하루 보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뭐 통화 정책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정말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FTX 채권자들은 95%가 현금 상환을 받는 거 그냥 현금이라도 줘라 그렇게 오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4분기에 현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 FTX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거 들고 절반 이상은 분명히 코인 시장으로 현금 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시장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요 구간 뭐 기술적인 차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의 이제 5파동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번 이제 2차
부를 사이클에는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고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